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이 개선되는 등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본 도호쿠 미야기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신공항, 과학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이전 등의 정책들이 최근 논란과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약에 덧친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론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제2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분산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최현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시점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쉬어갔습니다. 하락폭은 미미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TX 조선해양,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역시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를 또 상위에 올려놨습니다.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OCI,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 겹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금융주에도 관심을 보였고요. 조선주가 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530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평화전공, 아나페스,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CJ 오쇼핑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심텍, 성우아이텍, 하하나마이크론, 셀트리온, S맥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힘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테마를 한번 짚어본다면 광통신, 전자결제, 터치스크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어젯밤이었죠. 일본에서 또 한 번 강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쓰나미 경보는 곧 해제가 됐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지수 살펴주시죠. 네, 미국과 유럽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지진으로 좀 하락 마감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10,000명 줄어든 38만 2천 명 정도로 예상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 역시 고용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어제 밤 한 11시 32분 정도죠.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진도 7.4 정도의 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도 큰 영향이 없고 또 쓰나미 경보도 곧 해제가 되면서 막판 하락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자,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과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어제 있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한 가지 또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33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또 유가도 상승을 했죠. 어제 또 일본 지진 영향도 컸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유가도 정말 110달러를 좀 돌파하는 그러한 부분, 또 금값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또 사흘 연속 상승 마감을 좀 했고, 일본 시장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또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일본 지진 여파로 오늘 시장도 역시 좀 주춤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의미가 예전부터 좀, 이제 한 번쯤은 터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들을 한 번씩 드렸었는데, 예.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제 시장에서 터치와 또 잠깐 또 깨는 그런 흐름들을 나와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났었던 부분이죠. 장중에는 일단은 매도세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장 막판에 또 다시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그 매수세로 바꿔놓는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좀 출해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금감위에서 일단은 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한 58% 정도가 또 단기성 자금다라는 얘기가 또 그제 좀 나오면서 장중에 그 파생 시장에서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단은 그 지금 몰려온 자금들의 성격들을 본다면 단기 자금이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본에 또 어젯밤 사이에 또 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어디로 좀 빼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만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지요. 일단은 그 예상했던 부분만큼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까지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투자 전략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 예. 가장 특징적인 상황이 어제 뭐가 있었을까요? STX 그룹주의 일대 강세를 보였던 거. 그렇죠.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역시 상한가로 좀 마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STX 건설이 뭐 부도가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 또 많이 퍼지면서 사실 그동안에 다른 조선주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배를 한 척도 수주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TX 그룹 자체의 어떤 주가 흐름들은 나오지를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STX 건설에 대한 그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강 회장님께서 벌써 551만 주를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51만 주를 일단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STX 건설에 대한 이 책임감을 정말 표명을 해주는 그런 행동적인 액션으로 나왔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폭이 한꺼번에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건설 그 조선주들이 상승했던 폭 정도만큼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최근 들어서도 역시나 그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는 부분들도 코스닥 쪽에서 자꾸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매수세가 또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 부분 중에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지진 관련주들이 또 한번 들썩거릴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들썩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실 분들도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뭐, 막 대박 노리고 막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한 가지 좀 씁쓸한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제이콤이 이제 상장 폐지가 완전히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 정리매매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어저께 정리매매가 처음 시작됐는데 한 94% 하락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이제 회사들로 인해서 좀 고심을 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럽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서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조정했습니다. 예.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지요? 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트리세 총리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부합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부분이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 1시 전후로 해서 발생했던 일본 지진이 조금은 유럽 증시의 악재가 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전에 처음 그 지진이 났을 때처럼 큰 영향은 없었고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하락을 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일 유럽에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지진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먼저 조금 언급하셨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1.5%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그 4.25%이던 금리가 1%까지 하락을 하고 난 뒤에 23개월 만에 인상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트리세 총리가 총재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구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정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재정 위기보다는 조금 물가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그 유럽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쓸 때가 금리 인상을 다음 달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 자체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그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 달까지 2.6%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플레 압력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선조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유동성 긴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후에 또 열리게 될 트리셀 총재의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표현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현재 관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면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현행 0.5% 동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2009년 11월 달에 확대한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 2천억 파운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미국 고용시장은 이제 완연히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죠. 10,000건이나 줄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후에 새로운 호재가 아닌 알고 있는 호재라는 것에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일본 지진이 영향이 미치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쓰나미 경보가 해제가 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하락 마감하겠지만 그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38만 5천 건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면 달마다 지금 현재 2만 개씩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업률을 하락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선은 미국 경제 회복의 그 핵심 요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 요인이 소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고용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요인으로 보더라도 고용시장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 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용 지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일본 지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미야기현 그 앞바다 40km 지점에서 7.4 정도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강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쓰나미 경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전에 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경보가 발생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빠르게
없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쓰나미 경보가 빠르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 막판에는 좀 호재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쓰나미가 일본 지진에 대한 쓰나미 가는 부분이 금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연유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전일 그 금융시장 특히나 환율 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0.5엔, 0.56엔 정도 하락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N 가치가 0.6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84.87엔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방금 환율 시장을 말씀드린 것은 환율 시장이 이전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일 환율 시장이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큰 변동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주와 그리고 수혜주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환율이 먼저 움직이게 마련인데 어제 큰 변동이 없었다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이네요. 이제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증시의 추세를 훼손시키는 악재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번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스페인으로의 전염 가능성 우려감이 점증해 지금부터 스페인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의 발전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유럽의 재정 적자 문제보다 여전히 하반기 국내외 경기와 기업 실적의 개선 가능성 등 양호한 펀더멘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0일 61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해 단기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이익 전망 상승 전환과 1분기 실적 불확실성 영업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금속 및 광물, 에너지, 화학, 소비자 서비스, 기계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58% 정도 단기 성향의 자금에 한머니 매매를 하고 있다면서 한머니 자금의 성격상 향후 지수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와 지진 수혜, 그린 에너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22 금리 결정 경계감 작용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 일시적인 교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적주 위주의 적금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동지점의 남희석 대리 전화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크게 유럽과 원자재 그리고 원화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 중의 하나로 실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르투갈이 아니라 이 문제가 스페인으로의 확산 가능성 여부입니다. 현재로서 스페인의 경우 2010년 적자 규모가 9.24포인트로 목표치인 9.3%를 하회하는 등 재정 적자 축소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개선 및 주택 가격 하락 진정 사이클 등이 나타나고 있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일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의 경우 유럽 중앙은행의 차입금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문제 국가들의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줄 우려가 있기에 향후 유럽 중앙은행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거 원자재 가격은 미국의 저금리 정책 기조의 유지로 인한 달러 약세에 대한 해증으로 달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중순부터
달러의 약세 대비 원자재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실행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확장 그리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로 인한 원유 공급 쇼크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 글로벌 경기 및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쇼크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과 경기 확장의 조합으로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현재 상황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의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물가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원자재 수요 증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강세의 사이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의 하강 사이클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원자재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에너지와 화학, 철강 섹터의 비중 확대 전략은 이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화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항공, 여행,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도 변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남희석 대리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이군요. 개장을 40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성난 대표님, 네. 자,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볼 차례인데요. 좀 전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따른 대응 전략이 조금 세분화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잠정치를 좀 발표를 했지요. 일단은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37조 원,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가량 지금 추정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면은 삼성전자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죠. IT 또 대표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또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일단은 그 사업 분야를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있겠죠. 반도체 쪽은 여전히 2분기 또 3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도 이 반도체 장비 업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따라서 상승세를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통신 쪽 한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좋았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LCD 부분 같은 경우도 매우 안 좋은 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LCD 패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반도체 역시도 2월, 1월 이 시장쯤에서는 사실 그 반도체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3월 정도, 2월 말 3월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시작을 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LCD 부분도 이제 조금씩은 좀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형 TV 가격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4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언제 멈춰주느냐가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내 업체의 어떤 패널 출하량도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상황. 그래서 현재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떤 결혼 시즌이다, 이제, 이사 시즌으로 인해서 어떤 가전에 좀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전 역시 현재 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통신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내놨던 갤럭시 S 그리고 갤럭시 탭 부분들이 예상치보다는 사실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도 옴니아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전화 많이 받으시죠? 고객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약금까지 물어주겠다. 대리점들 각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지금 그 재고가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저기서 그 이벤트를 하면서 경품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든 갤럭시 탭을 지금 기존의 그 재고를 소진을 해야만이 새롭게 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딱 내놨을 때에 또 그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애플이죠. 애플에서 내놓는 아이폰 5 그리고 그 아이패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강세를 이어가고 거의 좀 선도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 전체의 어떤 실적과 또 IT 전체의 어떤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통신 분야가 과연 얼만큼 선전해 주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야에서 관련된 업체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후에 업종별 또 주가 그 흐름별 이 차별화가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화학과 자동차 쪽은 그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올수록 조금씩 담아보시는 쪽도 좋을 것 같고, IT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쪽 조금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 하락은 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철강, 항공, 유통, 금융 그리고 이제 은행, 보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주들도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분할적인 부분에서는 매수 가능하겠다. 그러면서도 시장은 아직까지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비중을 적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도 좀 시장을 벗어난 종목에서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김성란 대표 관심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업종 얘기하기 전에 시장 전망, 투자 전략부터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금일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지수 밴드는 21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 일단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 지진 영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하지만 그로 인한 테마주라든지 피해 업종 그리고 수혜 업종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일본 지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그 오전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오후 쪽에서는 소폭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일 5,800억 정도 현물 매수를 했지만은 다음 날 전일 같은 경우는 670억 정도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물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것이 이게 하락으로 전환을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18,000계약까지 쌓였던 매수 계약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오전에 방송될 선물옵션 전문가가 아무래도 잘 짚어주실 겁니다. 그 방송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볼 때 하락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긴 힘들고 18,000계약까지 쌓였던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금일도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물 매수가 18일 연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쇠물도 마찬가지로 선물과 같이 매도 전환할 것인지 그게 아무튼 시장의 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을 매도하게 된다면은 좀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상승 쪽의 포지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조정에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줘야 될 선은만 지켜준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은 자제하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적을 것이란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한 영향이 조금 적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N달러 환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지진이 있었던 3월 10일 전후에서는 이렇게 N달러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78.5엔달러까지 이 5엔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 쓰나미 경보가 발생이 되고 7.4 정도 강진이 발생했지만은 환율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자, 시장을 해석하기 전에 그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을 해석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보는 지표가 환율 지표입니다. 근데 환율에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큰 변동을 미칠 영향이 없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업종 얘기 해보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시장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업종, 그럼 종목을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그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업종별로 수혜 업종, 그리고 피해 업종에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찬가지로, 지진에 의한 지진 테마주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진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도 나왔듯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IT 업체, 그리고 자동차 업체 쪽에, 자동차, 그리고 아울러 좀 더 확대시킨다면 IT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그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원자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지진으로 인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복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진과 맞물리면서 조금 원자력을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엔화가 조금 강세를 약간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환율 원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전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유가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조금 상세가 되면서 조금 전일 같은 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화가 좀 약세를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는 조금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그 IT 자동차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료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그리고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하기 전에 종목 외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예. CJ 그리고 GS 홈쇼핑, 멜파스, 네오위즈 게임즈, SM, 영업무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하시는데요. 동부화재 드디어 매수할 시점이 온 거군요. 네, 동부화재와 일단 웅진코의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그 전에 지금 제가 추천드렸었던 SKC가 55,000원을 찍으면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줄이실 분들은 이제 물량을 좀 줄여서 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시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30% 정도 수익 나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동부화재 바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재가 이 자판이 잘 안 눌러집니다. 이거 항상. 자, 동부화재가 지금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그 손해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업계 평균이 80%였는데 그 중에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요. 그 부분이 일단은 2월 달에는 74.2%로 떨어졌고 3월에는 7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파랄지 폭설로 인한 그 자동차 어떤 사고가 좀 많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황사 방사능으로 인해서 외출이 좀 많이 자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고유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차를 굴리기가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한 차량 운행이 적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변동폭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 때문에 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49,000원까지
눌러진다면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9,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49,000원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웅진코웨이도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그리고 연수기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그 환경가전 주력 사업이죠. 최근 황사, 방사능 구제역 등 때문에 식수와 공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웅진코웨이 역시 시초가부터 해서 만약에 37,000원 정도까지 눌려진다면 분할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1,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은 동부화재에 이어서 웅진코웨이였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조금 중국 쪽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오늘 쪽에 일본 지진 수혜도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 건설기계 그리고 산업용 차량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종합기계업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그리고 중남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지진에 대한 수혜도 오늘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 먼저 살펴드릴게요. 수급 간단하게 먼저 살펴드릴게요. 자,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전일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유를 살펴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제는 매수에 가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이렇게 3.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돌려줄 흐름이 나아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를 3만원에서 3만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매수가 내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3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29,500원과 그리고 31,000원의 단기 박스권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31,000원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을 설정했을 때 32,500원까지는 주가 상승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2,5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인 조금 밴드를 조금 확대시켜서 29,000원을 이탈했을 시 매도 대응하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상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코스피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거든요. 자,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매매를 위한 어떤 시장 분석과 이러한 종목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확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죠. 정태근 전문가님. 예. 한 말씀 요약해 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이제는 익숙해지자. 일본 지진 그리고 유럽 발악제 이 부분에 익숙해지면서 조정이 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매수 기회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익숙해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